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17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7조 달러나 급증하였는데 차기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런 높은 급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국 경제가 11월 중에 2.6%나 역성장하였다는 BBC 방송인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유럽 최대인 독일 경제가 2020년 중 5% 역성장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사인 모데나사의 대표가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원히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BBC 보도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debt surged by $7 trillion under Trump. It will go much higher under Biden. CNN 뉴스 보시죠.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트럼프 취임 당시 20조 달러에서 재임 기간 중 7조 달러나 급증하여 퇴임 무렵인 지금 27조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GDP 규모를 21조 5천 달러로 봤을 때 GDP의 125%나 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킹 오브 데트의 칭호를 받을 만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 왕국이라는 부동산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주로 차입에 의한 부동산 투자, 소위 LBO, Leveraged Buyout을 이용하였고 이를 자랑해 왔었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부채 차입에 의거 국가 재정을 운용하였던 것입니다. 4년 전 그가 취임할 당시 미국 경제는 호황기에 접어들 때이므로 국가 부채를 굳이 늘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1년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채 차입에 의한 국가 재정 운용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14일 이미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용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인당 2천 달러의 구제 자금을 지급하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백신 보급 등을 포함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재차 급증하고 있죠. 지난 12월에 14만 명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실업 급여 수당자는 3주 연속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산업체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미국 경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This is the time to hit the fiscal accelerator to get the animal spirits moving and get the economy back on track. It's no-brainer 라고 하는군요. 재정 지출 확대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낮은 자금 조달 비용도 재정 지출 확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 수준인데 오바마 정부 때 3% 수준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자금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거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그러나 당분간은 경제 여건상 세금 인상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 차입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경비 회복과 동시에 세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4년 전 취임 즉시 트럼프 감세를 했었는데 법인세 35%를 21%로 대폭 인하한 것 등인데 이를 이제 점진적으로 복구한다는 거죠.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에 저소득층은 감면을 확대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네요. 그리고 매년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는 작년도에 무려 3조 1천억 달러에서 올해는 2조 3천억 달러로 감소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GDP의 10.4%에 해당하고 2차 대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2,000달러의 스티뮬러스 책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수 공화당원의 반대가 예상되지만은 공화당원 중에서도 일부는 극히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찬성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지난 7월 이후에 약 800만 명이 절대 빈곤층에 포함되었고 그리고 일주일 내에 충분하게 식사를 못한 사람이 2,700만 명에 달하는군요. 한편 빈부격차 확대가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과잉 공급된 통화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서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격차가 커진 거죠. 과잉 공급된 통화가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빈부격차만 조장하였다는 결론도 되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정책 실패를 변명만 하는 정부, 이를 호도하는 뺀질뺀질한 정치인들,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하나도 잘한 일 없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로 양분되고 국민도 양분되고 있고요. 게다가 언론은 매사 양비론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니까 더욱 슬퍼집니다. 네, 여기서 트럼프의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과 앞으로 행해질 바이든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리 비교를 한번 해보죠. 아래 표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트럼프노믹스, 그리고 바이든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내용을 서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바이드노믹스는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냥 인용하였습니다. 먼저 트럼프노믹스의 주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규제 완화,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죠. 감세 정책으로서 법인세가 최고 35%에서 21%로 내려가는 등 소득세 인하, 상속세 인하 등이 포함되었고요. 인프라 투자도 많이 확대했는데 예상보다는 적었죠. 규제 완화를 했고 보호무역주의는 굉장히 강화했죠. 미중 간의 보복도 있었고요. 앞으로 행해질 바이드노믹스의 주 포인트는 바로 지금 현재 불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정책 면에서 코로나 대응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고 법인 소득세는 일부 정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 보장을 확대할 것이고 최저임금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정책 면에서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또는 아메리카 올리에서 다자간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 정책 면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 시설 투자에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 표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UK economy shrank by 2.6% in November as services suffered. BBC 뉴스 보시죠. 영국 경제가 11월 중에 2.6% 역성장하였다고 국가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차 경제 봉쇄의 영향이 컸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6개월 연속 소폭 성장한 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거죠. 그나마 기업들이 경제 봉쇄 조치에 사전 대응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평가도 있대요. 참고로 월별 GDP 통계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대부분 국가들은 분기와 연간 GDP만 발표하고 월별은 발표하지 않는데 영국은 월별 GDP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무부처인 상무성은 월간 GDP를 발표하지 않는데 대신에 일부 지역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월별 GDP를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속보성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꽤 있죠. 산업별로 보면은요, 제조업은 약간 호조를 띄었고, 건설업은 플러스 1.9%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주력 산업인 서비스업이 3.4%나 감소하였습니다. 영국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데 전체 경제의 약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재무장관은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자신감을 표시했는데요. 백신이 보급되고 그리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록다운에 대한 면역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한편 11월 중에 대EU 수출이 10억 파운드나 증가했는데요. 이는 브렉시트 가독이 종료 전에 자동차 부품 등을 사전에 수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는 더블딥 우려가 상존하고 있죠. 일부 경제학자는 올 1분기에 재차 리세션에 돌입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고요. 게다가 변종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 보다 강력해진 3차 봉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라 경제 활동이 저조해지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요, 한편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관세와 무쿼타를 내용을 하는 브렉시트 딜이 체결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경이 생겼기 때문에 국경 통관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한 문제, 이로 인해서 통관 비용이 증가하고 소요 시간이 추가되고 그리고 일부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은 고기 등 식품 통관의 경우 종전 15분 소요에서 3 내지 4시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경제가 마이너스 4% 역성장 효과를 이미 예견하였었죠. 네, 세 번째 뉴스. Germany's economy contracted by 5% in 2020 as coronavirus lockdowns hit growth. CNBC 뉴스 보시죠. 독일 경제가 작년에 5%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상보다는 약간 호전되었네요. 올해 1분기 경제 전망도 여전히 불안한데요. 앵겔라 메르켈 수상이 현 봉쇄 조치 연장 가능성을 발표하였죠. 1월 말에서 4월 초까지로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정이 있고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의 경우 하루에 2만 5천 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계가 197만 8,590명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유럽 주요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인데요. 급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요. 2016년에 2.2%, 2017년 2.6%, 2018년에 1.3%, 그리고 2019년에 0.5%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작년에는 마이너스 5.0% 역성장한 것입니다. 잘 나가던 독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통일 비용 부담이 큰 요인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의외로 크기 때문에 통일은 좋지만은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요, 독일의 다수당인 기민당의 새 당수가 선출되었습니다. 아민 라세트군요. 1961년생이고요. 메르켈이 추천했기 때문에 메르켈 정책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및 환경정책에 포커스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그는 포용력이 강한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오는 9월에 수상직 승계 가능성이 높지만은 승계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독일은 연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민당이 절대 다수당이 아니고 결국 CSU 당과 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메르켈 수상은 2005년 이래 수상직 4년 임기를 4번이나 연임하였습니다. 이번에 5번째 수상 연임도 가능하겠지만은 5번째 수상 연임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감염자 수는 9,250만 6,811명으로 지난주 대비 5.0%가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200만 1,773명으로 지난주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주말 1일 확진자 수는 68만 8천 명이네요.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꾸준히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 국가별 순위 변동은 없네요. 1위에서 12위가 그대로입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순이네요. 네, 두 번째 단신, 모데나 CEO says the world will have to live with COVID forever. BBC 뉴스를 보시면요. 모데나 백신 제조사 대표가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코비드-19이 SARS-CoV-2와 같이 풍토병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전염병인 데 대해서 풍토병은 엔데믹 디지즈라고 영어로 하네요. 발병률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변종 출현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데요. 미국의 경우 변종 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한 건은 오하이오주의 그 콜럼버스 시에서 지난 3주간 주력종화하였다고 하네요. 한편 파이자 연구진은 자사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유효하게 적용되었다고 발표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모데나 백신은 미국의 FDA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만 접종을 허용하였네요.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 살펴보시죠. 주요 이슈는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날 취임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작년 11월 3일 선거 이후 현재까지 S&P 500는 13%가 상승하였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earnings 발표가 이어질 것입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보너스로 향원정 설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